정치미술가 조숙진. 미국의 저명한 미술평론가 도널드 커스핏은 그녀를 불안정과 폐허의 상징인 재료들로부터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조각센터에서 선정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조각가 42명 중 유일한 한국인 작가. 버려진 나무와 낡은 재료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는 조숙진 씨의 예술 세계를 만나봅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조 작가의 스튜디오. 이 공간은 그녀의 예술 작품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작은 미술관입니다. 모든 작품들의 재료는 사람들이 쓰다가 거리에 버린 가구와 생활용품들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버려진 나무에는 일종의 삶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쓰다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시간의 흐름이나 또 뭐 각각 개인의 어떤 그 메모리도 있고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가치가 없잖아요. 여기에도 충분한 아름다움과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녀의 관객들은 작가가 제공하는 오브제를 통해 각자의 상상력으로 작품 안에 숨겨진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각 개인의 삶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 중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의자. 이제 뉴욕 시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의자들이 하나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둘씩 줍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한 100여 개쯤 모였고, 그래서 한 게 이제 다리를 다 자르고 우리가 그 의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한 거죠. What I've always appreciated about her work is that she engages so directly with the material, but also with the audience. 사람들마다 진짜 반응이 다 틀렸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가난한 무슨 띠어러에 들어간 가난한 마을의 띠어러 속에 들어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락 군인들 같은 모습이었다. 어떤 작가는 되게 이모셔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마치도 그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존재가치도 느껴졌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모든 사람의 자기 상상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경험하게 만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할수록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조숙진 씨는 1985년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국내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경직된 사회에서 그녀의 꿈을 펼쳐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술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여자에 대한 편견이나 뭐 회화, 조각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화는 회화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바운더리를 좀 깨고 싶었고, 작업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예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도 제가 편견도 깨트리고 싶어가지고. 정해진 틀을 깨서 보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작품에 목말라 있던 시기. 제가 미국에 온 거는 1988년이고요. 그 계기가 된 거는 85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첫 개인전을 하고선 이제 한 3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열심히 했고, 근데 한국 그 미술 사회가 되게 좁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평론가가 3인전을
이제 전시 초대를 했어요, 도쿄에. 그래서 전시를 하러 가게 됐는데 당시에 한 미국 작가가 개인전을 미술관에서 했는데 그게 엄청난 정말 전시였어요. 이제 회화부터 조각, 모든 전시인데 그런 전시는 당시 한국에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보고 나서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녀가 소재로 버려진 나무에 집착하는 건 예술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부터 끈질기게 괴롭힌 궁핍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끄집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상황이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캔버스하고 물감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캔버스 하나 살 돈으로 합한 10장을 살 수 있어요. 단색과 선생님께서 그건 좋은 재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야, 이거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를 탐구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재료는 오히려 갇혀있던 회화와 조각의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더 깊은 창작의 세계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1990년 1월 뉴욕의 유명 화랑 OK 해리스 갤러리에서의 조숙진 개인전. 그것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공식 데뷔 무대였습니다. 사실 첫 개인전을 하고 그 당시에 작품을 이제 새로운 합판하고 낡은 합판 이용해서 약간의 페인터리한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좀 그 당시에 새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어요. 제 작업에 대해서. 조숙진의 작품은 미술 잡지 아트인 아메리카, 아트뉴스, 뉴욕타임즈 등에서 소개되면서 미국 미술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네, 저 스컵쇼 잡지는 미술 전문 잡지로 권위 있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 작품을 표지에 이렇게 실어줬다는 거는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작품성을 그만큼 인정했고 이것은 천재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이후로 한국인 작가로는 두 번째 있는 일이었습니다. She knows what will work for her benefit in terms of a piece of art. It's not that she's trying to impress people so much, but she's trying to impress them with a significant idea. And I think that that's what the best artists always do. 이거 옛날 앤틱 가구에도 쓰는 그런 기름이거든요.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짝반짝하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지금 자 페인트를 칠해서 우리 고양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이게 작품의 어떤 퀄리티도 높이고 색감도 주고. 제가 샹하이에서 5개월 있었을 동안 2개월 정도는 여행을 하고 3개월 동안 한 50작품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떤 작업은 몇 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숙진 씨는 지난 3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파리 등지에서 33번의 개인전과 150여 번의 그룹전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시를 했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조숙진 씨 작품에 대한 그 관객들이 그만큼 있었고 또 그것을 사고자 하는 어떤 콜렉터층도 있었고 활동 영역이 굉장히 그 다양한 자기 작품 세계를 또 펼쳐가고 있고. 저기도 작품이 있는데요. 미국 작가인데 프랭크 스텔라 작품이에요. 꽤 알려진 작가. 거리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설치 작품들. 그녀가 선망했던 자유로운 미국의 미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실험적인 퍼블릭 아트를 선보인 조숙진 작가. 미국은 다양한 미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미술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점점 큰 화랑만 점점 커지고 작은 화랑은
크지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커머셜 오리엔티드 됐어요. 그런 점에서 실험적이고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많이 서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이 너무 커머셜해졌다는 얘기는 너무 판매 위주의 방향으로 화랑 주인도 그렇고 작가들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사람들로 붐비는 뉴욕의 음식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조 작가의 작품들. 미술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장소.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대중과 생활 속의 교감이었습니다. 지금 도착하셨어요? 어디요? 박스가 5개예요? 더 있죠? 먼저 들어가시고 계속 밑에 we have to hold on down there. 이게 무슨 박스들이에요? 의자 작업들이에요. 의자 작업 아까 설명한 거 그게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게 8월 말부터 전시했나? 1년 가까이 해외에서 긴 전시회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온 작품들. 방금 한국에서 돌아온 이 녀석들로 스튜디오 복도가 넘쳐납니다. 이제 창고에 다시 넣는 일은 남편인 피터 씨의 몫.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조용히 그녀를 내조하고 있습니다. I need another assistant. Yeah, exactly. 피터 씨는 헐리우드와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문화 예술을 같이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 사람 플레이와 영화 그런 필름 쪽 액터니까 저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많이 보러 다니고, 작품 몇 번도 큰 작업할 때 또 와서 참여도 했고, 굉장히 서포티브해요. 좋아해요, 제 작품을. 벌써 1시간이 넘도록 맨하탄의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조숙진 씨. 목요일날 저녁이 리사이클링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목요일날 뭐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끔씩 풍요로운 나무 조각들, 부서진 조각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고, 어떨 땐 아주 좋은 아이템을 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빈손으로 올 수도 있고요. 오늘은 아주 깨끗합니다. 이건 하나 쓸만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이렇게 찾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 같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부셔질 건데, 저한테 이렇게 딱 제가 어떤 인연으로 이거를 가져갔을 때는 이게 작품화해서 나중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화되는 거죠. 이 작품은 이미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봉우리라고. 들어야 될 것 같아. 소리를 못 내겠어.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의 뭐 시나 노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작가 한 분이 본인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예술가가 되기로 결정한 게 김민기 씨의 봉오리라는 노래 때문이었대요.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김민기 씨 이름은 들었지만 봉오리라는 노래도 몰랐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 이 노래가 상당히 그 시대의 어떤 우리의 문제점 뭐 이런 거를 반영하는 우리 인간의 그 슬픈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어떤 그런 걸 반영하는 노래더라고요. 라인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아, 그분의 그 작업을 생각하면서 봉오리 하나 만들듯이 하나 작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거래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봉우리는 언제 완성될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조숙진 씨와 남편 피터 씨가 향하는 곳은 브루클린 부시윅.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예술가의 거리입니다. 맨하탄의 비싼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차 외곽으로 쫓겨나는 갤러리들. 갈 곳 없는 가난한 젊은 아티스트들은 이곳 부시윅의 낡은 공장과 창고들을 개조해서 그들만의 자유분방한 예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윅에 왔어요. 브루클린 부시윅. 제가 4월에 여기 블랙 앤 화이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갤러리가 원래 브루클린에 윌리엄스버그에 있다가 첼시도 있다가 같이 두 개 하다가 뭐 첼시가 하도 올라가고 건물을 판매하니까 이쪽으로 아티스트가 먼저 오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전 됐어요. 그리고 갤러리들 또 옮겨오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의 씬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영 에너지가 있고 흥미로운 곳이에요. 갤러리를 둘러보는 조숙진 씨. 작품마다 작가의 철학과 걸어온 인생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술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많이 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할 때는 정말 그런 전문성적인 면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의 과제는 그녀가 이 공간에 풀어놓을 스토리텔링. 그것은 낡고 빛바랜 가치를 아름다움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닐까요?